부사구 초대석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요, 부동산 경기는 또 달랐죠. 특히 우리 부산의 지난해 부동산 경기는 꽤 화랑이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 전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동의과학대 부동산 경영학과 장형진 교수와 함께 올해 부산의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동의과학대 부동산과 장형진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부산이 지난 한 해 정말 최대 호황을 누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는 가장 호황을 누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작년에 예. 어땠습니까? 지난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수익형 상가, 재건축, 재개발 등 모든 시장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네. 특히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길 정도로 아주 과열되었고요. 초기 분양도 완판이 이어졌던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국토교통부 어떤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데요. 네. 주택 거래량이 2014년에는 8만 8천 건에서 지난해에는 10만 9천 건으로 이렇게 증가했고, 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경기에 어떤 그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그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네. 금액 기준으로 볼 때 2014년에는 약 한 5조 3천억 원이었는데 네. 지난해에는 7조 5천억 정도로 이렇게 42% 정도가 이렇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이는 부동산 시장에 화랑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산 네. 지역이죠. 예. 네. 주택 거래량이 이렇게 상당히 증가하면 반면 또 가계 부채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너도 나도 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결과 이 가계 부채는 아주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가계 부채는 약 한 1,200조에 달한다고 그러고요. 그중 4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런 가계 부채의 증가를 우려해서 결국 정부는 지난 7월에 가계 종합 관리 방안이 이어서 12월 달에 대출 심사 강화는 물론 이 대출 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갖게 하는 여신 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수도권이 이미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우리 부산 지역은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해가 바뀌었고요. 이제 봄이잖아요. 이사철인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떠실 거라고 지금 전망하시나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방송에서 말씀하시기 참 곤란하시죠. 예, 그렇죠. 예. 금년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내다보면 네.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떤 지속할 것인지 여부나 네네. 또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 강할 것인지 또 풀어줄 것인지 네. 또는 공급의 어떤 과잉 문제 이런 어떤 3대 악재라 그럽니다. 네. 이런 어떤 악재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심리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동산은 철저하게 심리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악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네. 급락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오히려 지역별로는 상승하는 곳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큰 줄기는 그렇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미국 기준 금리 변동 참 전 세계의 경제에 많은 여파를 끼치고 있는데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주택 대출 규제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주택 대출 네. 또는 이런 모든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금리가 그렇죠. 크게 좌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 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난해 언론에 이어서 2월 11일 날에 그 미 연준 옐렌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금융시장이 계속 불어나게 되면 미국 경제 활동도 또는 고용 시장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도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3월이나 또 4월에 내려갈 예상도 하고 있는 분도 네.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대출 규제는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인 것은 틀림없고요.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 이제 5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런 기존 그 주택 거래는 크게 이렇게 그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거래 또 올스톱이 될 정도로 현저하게 이렇게 감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러나 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네. 이미 이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어떤 크게 가격이 하락한다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네.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죠. 예. 기존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특히 분양권 거래가 올스톱될 정도라면은 이 여파로 가격이 또 하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 없는 사람들은 지금 가격이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시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가격이 그 하락할 우려도 없잖아 있지만 네. 그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금리거든요. 네, 이 네. 초저금리 시대가 지금 상당한 맞아요. 시간 동안 지연되기 때문에 네네. 글쎄 하락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기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큰 줄기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 지금 주택 공급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 지역의 주택 특히 아파트 공급 물량을 보게 되면 네. 지난 3년간에 약 한 2만 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네. 금년에도 계획상으로는 약 한 2만 8천 세대가 분양 계획이 있지만 지금의 어떤 그 주택 규제에 관한 어떤 시장 환경을 볼 때 분양 세대는 조금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나 이래 예상이 되고요. 네. 특히나 이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적정 공급량이 약 한 1만 7천 세대 내로 보고 있는데 다소 이렇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가지고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그 2014년 기준으로 우리 부산 지역의 주택 보급률을 보게 되면 104.4% 정도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금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세대 수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11,000세대에 불과하고 네. 구분의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명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구나 수영구, 남구, 동래 등 이런 곳에는 입주 물량이 없어서 네. 부산 지역의 어떤 그 공급 과잉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부산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만의 부동산 특이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분석해 주신다면은요. 예, 부산 나름의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겠죠. 네. 예,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달라서 서울 수도권은 지난 과거에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 주택 가격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 네. 그 미분양 아파트가 2016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 특히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천은 4천 세대, 네. 경기도는 한 2만 4천 정도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또 악성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도 인천은 약 한 2천 세대, 경기도는 약 한 4,300세대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부정적이죠. 그러나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 수가 한 1,300세대에 불과하고 네. 또 악성인 그 중공업 미분양도 500세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급적 측면에서 볼 때는 네.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세대도 11,000세대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너무 이렇게 어둡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더구나 우리 부산은 그 천혜의 어떤 그 자연 환경과 학군을 갖춘 그런 해운대구나 수영구, 남구 등의 해안가 지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명주 주거 단지, 또 동부산 관광 단지 개발, 강서 지역의 엘코 델타시티, 또 가덕도 국제공항 등 굵직한 어떤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주변 여건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런 굵직굵직한 곳들은 서민들이 다가가기에 워낙 비싸서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예. 앞서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호도를 띠면서 부산역의 가계대출도 이제 많이 늘었거든요. 급증하는 가계대출 이대로 둬도 괜찮을지 참 우려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급증하는 가계 대출의 우려가 많은 것도 진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 발표에 보면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볼 때 그 예급 취급 기관별로 보면은 가계 대출이 약 전국적으로 약 한 792조입니다. 네. 부산의 경우에는 47조 6천억 원이 있는데 지난 해를 기준으로 볼 때는 약 지난해에는
이제 그 같은 달로 보죠. 43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난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요. 이런 가계 대출이 그 가격 부동산 가격을 폭락을 가져오는 것인지 우려할 수가 있죠. 네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우리 지역의 그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보게 되면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또 실질 거래액보다 조금 낮은 감정평가액이나 또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70% 범위 내에서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을 공제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어떤 깡통 문제는 네.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요. 다만 이 대출이 커지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소비를 줄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수 경제 활성화도 좀 방해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 부동산 폭등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계 대출을 조금 더 줄여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역극 효과로 생겨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찬물을 이렇게 겪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가계의 어떤 건전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강화가 이제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최근 그 발표한 논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주택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을 부채질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에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를 보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을 구입하였고 그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 실수요자가 아니고 어떤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5월 시행 이후부터는 극심한 어떤 그 눈치 보기 장세로 인해서 주택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입니다. 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또는 특수 단지별로 네네. 테마에 따라서 상승하는 지역도 오히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요. 선거가 부동산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이 각종 그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총선이나 네. 대선이 부동산 경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렇게 과거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선거구 관련법이 굉장히 늦어졌죠, 개정이. 그래서 그 개발 계획이나 정책 공약에 대한 이슈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여부라든지 대출 규제 강화, 공급 논란 등 이른바 상대의 어떤 악재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 부동산 경기에 총선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아주 요약 정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 주택 또는 부동산 경기에 관해서 설명드리자면 네. 금리 인상이라든지 주택 대출 규제 또 공급 과잉에 관한 어떤 논쟁 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고요. 네. 다만 단기적인 급락이 없더라도 인구의 감소가 생기고 노령화로 인해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다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어떤 낮은 이자율,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임대 수익 희망자가 증대하고 또는 정부의 어떤 친부동산 정책 등도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네. 부동산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나 또는 비관적으로 이분법으로 보기보다는 나누어서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방향성을 보고 그 자기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어떤 경제적 여건을 감내할 정도의 수준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의과학대 부동산 경영학과 장형진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